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오늘은 주인과 연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인으로서 사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인이 되는 인생이란 어떤 삶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문제를 외부에서 혹은 타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통찰하고 실행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때 필요한 것이 연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법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연기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호흡관, 알아차림, 통찰력입니다. 이 연기법을 하게 되면 저절로 이 세 가지가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향상이 되면 점점 주인으로서의 삶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기법이란 무엇일까요? 연기법이란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게 되죠.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 속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 괴로움은 인간관계, 돈 문제, 나의 의지 문제 등등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 삶 속에는 괴로움이 존재하죠. 이 괴로움을 연기법으로 통찰하여 없애는 삶, 이것이 주인으로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괴로움을 나에게 가져옵니다. 나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기본은 호흡이고요.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일단 내가 괴롭다는 걸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셔야 하는데요. 이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연기법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괴로움, 인간관계에서 생긴 괴로움을 나에게 가져옵니다. 어떻게? 첫 번째, 무엇이 괴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괴로운지, 무엇이 왜 괴로운지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첫 번째를 알게 되면 첫 번째를 알게 되는 답이 A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요. 두 번째는 이 A를 생각하게 되는 원인과 이 A를 도출하는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인과 조건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괴로움의 문제를 나에게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원인과 조건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서 찾아보는 것이죠. 원인과 조건을 생각해서 찾아봅니다. 그래서 찾으면 이것이 B라고 가정하고 이게 C라고 가정했을 때 A를 갖게 되는 B와 C가 원인과 조건이라고 할 때 결과가 있겠죠? 지금 이 결과는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이 결과가 됩니다. D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 D를 바꾸려면 원인 조건 B 또는 C를 바꿔야 합니다. 원인과 조건이 문제가 되어서 괴로움이라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원인을 바꾸던지 조건을 바꾸던지 해서 결과값을 바꿔야 합니다. 또는 둘 다 원인이든 조건이든 바꿔서 결과를 바꾸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0%라고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연기법은 결국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갖는 생각, 느낌, 감정, 마음 등을 원인과 조건을 찾아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연기법이고요. 이 연기법을 하시게 되면 통찰력이 생깁니다. 통찰력이 생기고요. 동시에 참나, 진정한 나 자신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사과가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과만 보면 괴롭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과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사과만 보면 괴롭습니다. 이게 문제라면 풀이 과정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연기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과가 싫은 거, 사과만 보면 괴로운 거, 이것이 결과가 되고요. 원인과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인, 사과가 싫다. 이게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조건, 누군가 사과를 줬다. 이게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괴롭습니다. 사과만 보면 괴롭습니다. 그럼 조건을 바꿀 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요. 조건을 바꿀 때 누군가가 사과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아무도 나에게 사과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조건이 되고요. 예를 들면 원인은 나는 사과가 좋다로 바꿀 수 있겠죠. 또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로 바꿀 수도 있겠죠. 또는 싫지만 괜찮다 등등 많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사과가 싫다 하는 것을 고집, 집착 하지 않으면 괴로운 게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연기법으로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 나는 상대방이 무표정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럼 여기서 상대방이 무표정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가 결과가 되겠죠? 그럼 원인과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 무표정은 좋지 않다, 걱정된다, 싫다 하는 나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나의 생각이 원인이 되겠죠? 조건은요? 상대방이 무표정할 때죠. 그럼 다시 한번 이 조건을 바꾸는 건요. 상대방은 늘 웃어야 합니다. 웃거나 무표정하지 않아야 하죠. 언제나. 근데 이것은 비합리적이잖아요. 기합리적. 원인을 바꾼다고 했을 때 무표정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걱정된다 하면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걱정된다고 표현이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인을 바꾼다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결과보단 표현하고 질문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겠죠. 이것이 연기법이고, 이렇게 하면 상황에 대한 그리고 나 자신의 생각 또는 가치관,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주인으로 느낌과 감정과 생각, 판단 이런 것들로 끌려다니면서 괴로워지는 노예 같은 그런 삶이 아닌 연기법을 통해서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고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원인과 조건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바꾸는 실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통찰력이 생기는 그런 주인의 삶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